기운이 머무는 땅을 밟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늘 뒷걸음치는 느낌이 드는 날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인생이 정체되는 순간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지.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운이 막히는 건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의 기운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막힌 자리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운이 흐르는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어떨까요? 그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고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산 깊은 곳, 오래된 절터,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외딴 마을. 겉으로는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듯 보이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돌아오고 나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명당이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돈이 직접 쏟아지는 곳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땅.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며 사람의 생각과 운명을 다시 정돈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명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그런 명당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블로그에도 지도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땅들.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사람 많은 시장이 아닌, 화려한 호텔이나 상가가 아닌, 조용한 절, 바람이 잠든 산속, 그리고 물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계곡.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자리는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기운이 오래 머무는 조용한 공간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조용히 찾는 경상도의 재물명당 5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명당들은 단지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입증된 기운의 중심지들이며 수백 년 동안 사람의 마음과 운을 변화시켜온 자리들입니다. 청도의 운문사, 경주의 옥산서원, 영덕의 해안절벽, 문경의 김용사, 포항의 보경사. 이 5곳은 한결같이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적고 바람은 느리고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곳에서는 기운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스쳐가는 사람에게 말없이 말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돈 때문일까요? 물론 재물의 기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걷는 방향이 맞는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명당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재물명당 5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앉고, 어떻게 숨을 쉬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기운. 그 기운이 흘러드는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의 운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떤 기운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나를 앞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눌러앉게 하고 있나요? 당신이 바라는 재물의 운, 그 시작은 자리를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운이 모이는 사찰, 청도 운문사. 먼저 우리가 찾아갈 자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자리한 운문사입니다. 이곳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스님과 선비들이 머물며 기도하고 공부했던 고찰이자 풍수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운문사는 산속 깊은 계곡, 외부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부터 좁고 긴 오솔길을 따라 들어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고 내면의 잡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포곡형 명당의 시작입니다. 포곡형이란 말 그대로 주변이 산으로 감싸고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운문산은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의 사신사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물은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게 하는 구조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물이 기운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운문산은 기운이 쌓이고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방이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막히고 물은 완만하게 흐릅니다. 이 조화로운 기운의 집합이 바로 장풍수, 즉 완성형 풍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는 삶의 방향을 찾은 이들이 많습니다. 청도라는 소박한 시골에 숨겨진 이 사찰은 한때 조선 후기 유생들의 비밀 기도처였고 지방 유지들이 자녀를 맡겨 인재로 길러내던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운문사의 진짜 힘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앉으면 산이 품듯 나를 감싸고 계곡의 물소리가 내 숨결과 어우러져 복잡한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곳에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기운은 멀어진다는 말이 이 사찰에선 더 실감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법당 마당에 앉아 앞쪽 산세를 바라보며 단 5분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혹은 약수터나 연못가 근처에서 두 손을 씻으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흐르지 못했던 나의 기운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막힌 마음을 열고 다시 흐르는 재물의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운문사는 기운이 쌓이는 곳일 뿐 아니라 그 쌓인 기운을 내면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돈이 바로 생기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돈을 부를 수 있는 기운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곳은 재물 명당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언어와 생각을 바꾸고 그 바뀐 생각이 결국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재물의 흐름이 막힌 것 같다면 한 번쯤 이곳을 찾아보세요. 조용히 앉아 호흡을 들이쉬고 산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것이 삶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문사를 떠나올 때 작은 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돌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기운의 일부이자 당신과 명당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곳이 아니라 기운이 고요히 흐르는 땅에 가야 돈의 흐름도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운문사는 그 시작점입니다. 이제 다음 명당, 지혜와 재운이 함께 흐르는 경주의 옥산서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혜는 재물이다. 옥산서원의 기운. 두 번째로 소개할 명당은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옥산서원. 그 중에서도 해동 성리학의 거장 이연적 선생이 머물렀던 동락당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바람과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산세는 무겁지 않으며 시간조차도 조용히 멈춰 있는 듯한 이곳은 예부터 은둔과 재운이 함께 깃든 풍수명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옥산서원은 풍수에서 말하는 강기수혈의 전형입니다. 앞으로는 강이 유유히 흐르고 뒤로는 부드러운 산맥이 감싸 안듯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기운이 달아나지 않고 천천히 머물며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자리죠. 동락당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옥의 정면에 서서 고요히 물줄기를 바라보면 마치 시간도 기운도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구조는 지혜의 기운,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불러오는데 매우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예, 인맥, 판단력, 통찰력,
이 모든 것도 사람에게 재물이 될 수 있는 운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재운을 일으키는 터, 즉 지적 재산의 명당인 것입니다. 이현적 선생은 조선 중기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글귀가 전해집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캐는 것보다 깊다.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며 남긴 말이라 전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공부한 인물들 중에는 중앙 조정에 진출한 인물들이 많았고 그 가문은 지금까지도 학문과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동락당 마루에 앉아보세요. 나무 기둥 너머로 보이는 강물의 흐름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무언가 결정이 어려울 때 그 물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혜는 재물이다. 생각이 흐르면 운도 흐를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생각이 열리는 순간 지혜의 기운은 머물기 시작하고 그 기운은 어느새 삶의 판단과 행동을 바꿉니다. 만약 이곳을 찾게 된다면 작은 흙 한 줌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공부방, 책상 혹은 서재에 조용히 놓아두세요. 그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기운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 지혜의 진동을 흡수한 이 땅의 기운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산서원은 조용하지만 깊고 단아하지만 강한 명당입니다. 이곳의 기운은 외부의 소란을 막고 내면의 울림을 키워줍니다. 그런 울림이 쌓일 때 비로소 재물의 운도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기운이란 것은 세게 흔들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알고 흐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옥산서원은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돈보다 지혜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순간, 그때 꼭 찾아야 할 명당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당으로 가볼까요? 바로 사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영덕의 해안 절벽 명당으로 향합니다. 금의 바다라 불리는 동해와 포혈의 기운이 응축된 바위 위의 자리. 다음 장에서 그 생생한 기운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무너진 운을 다시 세우는 바다, 영덕 해안 절벽. 세 번째 명당은 동해 끝자락,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자리한 바닷가 절벽입니다. 이곳은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이 위치한 역사적 장소이자 풍수적으로도 극히 드문 해기포혈 지형으로 한 번 꺾인 운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 발을 들이면 그 넓은 동해가 눈앞에 펼쳐지고 파도는 쉼 없이 바위를 때리며 울림을 전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시 시작해라는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풍수에서 동해는 금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기운이 강하고 변화의 힘이 세며 새로운 흐름을 불러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무 바다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강한 기운을 품을 수 있는 지형이 있어야만 그 땅이 비로소 기회를 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영덕 해안 절벽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뒤쪽으로는 낮은 산이 감싸고 있고 양쪽으로는 돌출된 해안선이 나를 안듯 펼쳐져 있으며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흐트러졌던 기운이 다시 모이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주는 형국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포혈이라 부릅니다. 바위가 움푹 들어가고 기운이 멈춰 머무는 혈이 형성된 곳. 절벽이라고 해서 거칠고 위험한 곳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벽은 운이 끊긴 사람에게 재기라는 기회를 주는 명당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이 땅은 수많은 희생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역사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전해주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무너졌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놓쳤다거나 중대한 실패 앞에서 주저앉았다면 이 절벽 위에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작은 조약돌을 하나 고르세요. 지갑 안에 넣거나 작은 보자기에 싸서 가방 안에 넣어두세요.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의 기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풍수는 기억하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녀가며 기도하고 눈물을 닦고 다짐을 하며 흘린 마음의 파장이 이 바위에, 이 땅에, 이 바다에 남아 이곳을 강력한 명당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는 단지 좋은 지형이 아니라 사람의 절실함이 쌓여 만들어진 재기 명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절벽에 다녀간 후 망했던 가게가 다시 살아났고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아들이 방향을 찾았다고 전해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 말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사람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지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 바다는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저 말없이 옆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흐릅니다.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묻지도 않은 채. 그래서 이곳은 실패한 이에게 가장 따뜻한 명당입니다. 조용히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길을 가르쳐주는 땅. 영덕의 해안 절벽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명당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 이름부터 특별한 기운을 담고 있는 김용사 롱스. 부와 영적 집중이 동시에 깃든 그 신비한 절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명당의 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용이 쉬어가는 자리, 김용사의 기운. 이제 우리는 경상북도 문경으로 향합니다. 오늘 소개할 네 번째 명당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김용사스. 불을 상징하는 김. 기운의 정점을 뜻하는 용. 정화와 집중을 의미하는 사. 이 세 글자가 하나로 모인 김용사는 재물과 영적 깊이가 동시에 흐르는 드물고 귀한 명당입니다. 이 절은 백두대간의 큰 산줄기가 부드럽게 품을 이루며 내려오다 고요히 멈추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병풍처럼 펼쳐진 산세, 앞쪽으로는 완만한 계곡물이 흘러 사방에서 불어오는 기운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또 그 기운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줍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이곳은 용혈이라 부르는 매우 귀한 지형입니다. 용이 물가에서 쉬어가는 형상으로 기운이 강하게 뭉치고 또 오래 머무는 혈의 형국입니다. 예부터 용이 쉬는 자리에는 사람의 기운이 깨어난다는 말이 있죠. 김용사는 실제로 조선 중기 이후 문경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련하며 한때는 12개 암자를 거느릴 정도로 번성했던 대가람이었습니다. 이후 근현대의 문경이 석탄산업으로 번성할 때도 이 절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처로 남았습니다. 기운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이 절로 올라와 조용히 머물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곳의 긴 계단과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용사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다른 명당과는 또 다릅니다. 이곳은 고요함의 힘이 매우 강합니다. 말을 아끼게 만들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김용사는 단순히 돈을 부르는 자리라기보다는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가게 된다면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절 입구의 석등 앞, 그리고 사천문을 지나 중심 법당 앞입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기도 방법은 적선 기도입니다. 자신이 지닌 작은 복을 인정하고 그 복을 나누며 더 큰 기운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즉, 나만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물의 길을 열어달라는 넓은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재물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이끌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단지 기도문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기운과 우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할 때 김용사의 기운은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당신의 삶을 다시 정렬하게 만들고 마침내 돈과 운,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절에서 걷는 계단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내 안의 번잡함을 털어내고 중심을 되찾게 하는 수련의 길입니다. 기운이란 건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준비된 자리에 자연스레 모입니다. 김용사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명당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지쳐있는 마음, 흐트러진 계획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땅.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삶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 마음이 시작되는 자리, 그 중심을 잡아주는 곳, 그게 바로 김용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당으로 향해 봅니다. 포항 북구의 내연산, 12폭포와 보경사가 품은 사중장풍 사방득수의 절대 풍수 명당. 기운이 머물고 운이 다시 흐르는 그 자리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운이 다시 흐르는 자리, 보경사와 내연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을 명당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깊은 산속에 숨겨진 절, 보경사입니다. 보경사는 단순히 오래된 사찰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연산의 기운이 내 겹으로 감싸고 사방에서 기운을 붙잡아주며 앞으로는 물이 길게 흐르는 구조를 갖춘 풍수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중장풍 사방득수 명당입니다. 절 입구로 들어서면 곧게 뻗은 숲길과 함께 내연산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산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물줄기가 길게 이어져 마치 자연이 만든 성소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곳에는 유명한 12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폭포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기운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산세에 의해 안으로 다시 모입니다. 이런 지형을 풍수에서는 절대 기운 보존형이라 부르죠. 풍수의 핵심은 기운이 어디서 흩어지고 어디서 모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경사는 수백 년 전부터 기운이 머물고 운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불렸습니다. 신라시대 왕족들이 이곳을 원찰로 삼았던 이유도 바로 이 기운 때문입니다. 왕이 기도하러 올 정도의 자리. 그만큼 이 땅은 오랜 세월 동안 운을 담는 그릇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경사는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기운을 되살리는 재운 재세팅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경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은 연못이나 폭포 앞에 서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흘러라, 쌓여라, 돌아가지 마라. 막힌 운이여 다시 흐르라. 흐르는 물이 멈추지 않듯 나의 삶도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눈앞의 물줄기와 함께 당신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다시 흐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경사 경내 깊숙이 자리한 큰 나무 한 그루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왔고 기운을 간직해온 살아있는 풍수의 기록자입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돈도, 명예도, 마음도 모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중심으로 돌리는 방법은 기우이 머무는 자리에서 잠시 머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본 5곳, 청도의 운문사, 경주의 옥산서원, 영덕의 해안 절벽, 문경의 김용사, 그리고 포항의 보경사. 이들은 모두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운이 깊고 오래 머무는 자리라는 것.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지만 한 번 머문 이는 그 기운을 잊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운 이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풍수는 단지 땅을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풍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야 살 수 있는가를 묻는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돈이 돌지 않고 삶이 막힌 듯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운이 당신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그 첫 발걸음을 조용히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돈방석 풍수 채널은 앞으로도 숨은 명당의 자리를 찾아 당신이 앉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운이 머물고 돈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